집 근처 올 11월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내년 3월에 입주가 있고요. 후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의 영향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도 답이 하나인 것처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올 11월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분양하는 아파트는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1차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분양이 되게 잘 됐어요. 분양이 되게 잘 됐다면 이 얘기는 이 지역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이 동네에 청약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은 좀 더 달라요. 내년 3월에 입주가 있고요. 후년에 입주 아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입주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요. 입주가 있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물론 여기는 대단지다 아니다 소규모 단지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단지라고 먼저 해볼게요.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물량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누군가는 비싸게 내놓고 싶어도 전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 입주 아파트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를 내놓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입주하는 거와 후년에 입주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매도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맞아 떨어질 때 참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 입주가 끝났어. 근데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올 11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분양이 잘 됐어. 그럼 여기 청약수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주가 있고 전세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잠시 매도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현상은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아까 뭐가 있었죠? 분양하는 아파트가 되게 잘 됐어. 이 말은 청약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입주가 끝나면 이 동네는 수요가 다시 한번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년 3월에 전세 물량 쏟아지고 매도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에 누군가는 이게 기회가 되죠. 그렇죠? 후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가 있을 때 내 아파트를 먼저 사겠어요? 신축 아파트부터 사지? 당연히 영향을 안 받죠. 영향을 많이 받죠. 즉,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영향을 제가 얘기하게 되면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처럼 착각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 상황과 처해진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 집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년 3월에 입주가 있을 때 이게 기회예요. 왜? 11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잘 됐잖아요. 근데 11월에 분양한 아파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또 달라지죠. 입주가 있으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투자가 사람이 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돌아가는 이 이치는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정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이 내용들은요. 올 11월에 분양한 아파트로 수요가 많다는 걸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입주가 많을 때 조금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분양이 잘 안 되게 되면 내년 3월에 입주가 있을 때는 아주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 상황이 또 어떤 상황이냐? 분양 아파트가 잘 됐다면 20년 아파트라도 나중에 갭매 오기로 밀려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분양한 아파트가 잘 안 됐던 상황이면 내년 3월에 입주, 후년 입주할 때 출렁거리는 정도가 매우 심하겠죠. 이 시점에 매도를 나오면 더 이상 20년 된 아파트니까 더 힘들겠죠. 이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결과가 올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올 11월에 분양한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입주 물량에 따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변화. 다른 적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2019년인가요? 12월 달에 입주할 때 2018년인가 19년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입주할 때 굉장히 출렁거렸잖아요. 굉장히 출렁거렸지만
사실 서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사라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그때 출렁거리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올랐죠? 20년 된 아파트의 영향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정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같은 현상은요. 일단 헬리오시티의 지난번의 모습을 아마 나름대로 이것저것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뭐 호갱노나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 움직임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랬구나라고 하는 거를 호갱노를 통해서 헬리오시티라든지 그 주변의 다른 지역들 한번 보시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답이고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른 부분이라는 거.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